저도 쪼끔 빠르게 진행을 해 볼게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이번에 준비한 기업은 시리즈고 저는 쪼끔 약간 손에 안 잡히는 기업보다는 쪼끔 실물적으로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 기업명은 시리즈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의자 만드는 회사예요. 코스피에서 834 위 정도 되고 시가총액은 1,004억 정도로 되게 좀 작은 회사고, 상대적으로 최고가는 78,000원, 최저가는 41,000원, 오늘 5만 원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49,000 몇백 원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퍼는 2021년 기준으로 8.9 정도로 한샘 같은 가구 기업이 22 이상을 받는 걸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고, 배당 수익률은 0.68%로 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 유동 주식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회사고, 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쪼끔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 뭐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무용 의자를 많이 만드는데, 요게 이제 게이밍용 의자로도 사용이 되더라고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T20이라고 제일 요 T 시리즈 중에는 저렴한 모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기울임 강도나 뭐 이렇게 목받침 같은 건 조절이 가능한데, 요거는 뒤에 나오는 T50 이나 T80 이랑은 차이점이, 이렇게 틸팅되는 게 각도 변경을 줘서가 아니고 그냥 있는 데서 틸팅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에 무리는 T50 이나 T80 보다는 쪼끔 더 있을 수 있는 모델이고, 이렇게 발받침대 사용해서 살짝 누워서 사용할 수도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요게 T50 에어가 이번에 지금 제일 판매량이 제일 많은 모델로 보이는데, 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저가는 아니죠. 374,000 원이면 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린 모델이에요. 많이 팔린 모델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앞에서 T20 이랑 다르게 싱크로나이즈 틸팅이라고 해서 요 허리 각도를 이제 조절해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약간 좀 디스크 환자들이 선호하는 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울임 강도나 뭐 이런 건 조절할 수 있고, 헤드레스트가 쪼끔 쓰레기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헤드레스트 빼고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쪼끔 평이 좋은 편이고, 그래도 서울대 의자, 뒤에 말씀드릴 서울대 의자에 비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쪼끔 갈리는 모델인 것 같아요. 어 라인업 T 시리즈 라인업 이렇게 보시면은 T40 이나 뭐 T25, T50, T50 에어, T80, 요게 제일 최고 사양의 모델이고, 뭐 요런 식으로 사양 가이드는 나와 있고, 제가 사실 이 시티즈 의자를 주목을 하게 된 게 서울대 의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어 가지고 서재방에 의자를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동네 엄마가 "서울대 의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서울대 의자?' 그래서 좀 어감이 쪼끔 약간 저는 좀 약간 반감이 들던데, 어쨌든 요게 서울대 의자가 사실 뭐 좀 찾아보니까 엄마대사에서 꽤 유명하더라고요. 이제 이 의자가 서울대 의자가 된 이유가, 이제 서울대 도서관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요게 서울대 의자라는 의자가 됐고, 저희 남편이 약간 디스크가 있어서 요거를 의자를 실제로 앉아 봤는데 되게 허리를 잘 잡아 주고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바퀴는 요렇게 앞에만 있고 뒤에는 바퀴가 없는 모델인데, 이제 바퀴가 4개 다 달려 있으면 좀 애들이 흔들흔들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요건 바퀴가 앞에만 2 개가 달려 있어서 지지를 잘 해 주면서도 일어날 때 소음에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의자가 되게 편하고, 어 얘가 지금 인제 뭐 가정에서만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스터디 카페나 그러니까 학원 이런 데서 되게 매출 발생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서울대 의자가 쪼끔 고유 명사 처럼 이렇게 돼서 서울대 의자, 뭐 요거랑 짝퉁으로 연세대 의자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것도 179,000 원에 꽤 고가의 의자인데도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더라. 그리고 T50이 오히려 약간 호불호가 있는 반면에, 서울대 의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굉장히 지금, 여기 뒤에 나오겠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그 판매 평점이 되게 높아요. 그렇고, 예, 초등생 의자로 링고라는 의자가 있는데, 요것도 초등 저학년, 요 의자는 저도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애들 한 초등학교 이제 처음에 이제 입학할 때 고때 이제 많이 엄마들이 좀 사는 의자고, 요게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CDS 차이나라는 인제 자회사를 얘네가 이제 100% 인수를 했는데, 코로나 직전에 쪼끔 중국 엄마들 사이에서 요 링고 시리즈가 쪼끔 반응이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생각보다 고가인데 잘 팔리고, 이번에 새로 론칭한 게 이 아기 의자인데, 아기 의자 요즘에 엄마들이 되게
애들한테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 때랑 다르게. 그래서 요게 약간 프리미엄급 식탁 의자로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토케라는 엄청 유명한 유모차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아기 의자가 한 35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의자랑 이렇게 이 두 개를 비교를 많이 해서 생각보다 요것도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번에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약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게 이 하이엔드 의자거든요. 저도 의자에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지난달인가 허먼 밀러라는 200만 원짜리 의자를 사겠다고 해서 '의자가 그렇게 비싼 게 필요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약간 게임하거나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고가의 의자가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고, 의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수요가 늘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도 이번에 이제 새로 내놓은 게 이제 하이엔드 중역 의자고, 약간 이런 하이엔드 허먼 밀러를 겨냥한 이런 하이엔드급의 의자들을 쪼끔 많이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고 주담분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알론소 소파라고, 소파도 이제 2018 년도에 새로 론칭을 했는데, 요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론칭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유의미한 매출이 되게 나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요렇고,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의자 업계에 독보적으로 1 위더라고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공부했을 때만 해도 듀오백이 한참 독서실에 많이 깔려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듀오백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듀오백이 한 9% 시장 점유율밖에 안 되는 반면에 얘는 한 61% 정도로 의자 업계는 완전히 이제 탑을 찍은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게이밍 체어나 고급 체어에 대한 시장 요구가 계속 증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좀 체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하고, 매출액 대비랑 이익 대비해서 지금 뭐 퍼가 그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매출액이 지금 는 거를 감안했을 때 뭐 기존에 한 뭐 재작년에 판관비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를 가 된다고 하면 퍼가 뭐 6 이하로 되게 낮게 되니까, 요 부분들이 쪼끔 해소가 될지를 좀 포인트 있게 봤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랑 북미 시장을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기대감이 쪼금 있는 편이에요. 이제 북미는 지금 아마존을 통해서 계속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동남아는 베트남 생산 공장이 있거든요. 얘네가 이제 그걸 계속 키우고 있는 중이고, 베트남 시장 자체를 쪼끔 동남아 시장이랑 해서 같이 쪼끔 겨냥을 하고 있고, 이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면서 좀 판관비도 많이 떨어뜨리려고 전략을 쓰고 있어서 요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 여기는 안 썼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또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분석 포인트는 매출액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축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요게 좀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요 부분을 쪼끔 포인트 있게 봤고, 시장 점유율 추이나 이제 베트남 생산 공장 가동 시간, 이거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추가 증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대한 뭐 반응들, 요 정도 이제 포인트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월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나영 님이 저한테 이게 요때쯤에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냐." 이렇게 얘기를 주셔 가지고, 제가 짧게 이 얘기가 좀 자꾸 길어지는데 짧게 설명드리면은, 얘네가 원래 요거 자회사를 만들었던 게, 처음에 의자 회사가 시디즈가 아니라 팀스라는 회사로 자회사를 만들었었어요. 그때 자회사를 만들었던 이유가, 얘네가 공공기관에 낙찰을 받고 입찰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일정 수준의 매출이 나오면은 그 요건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아예 매출이 없는 이제 새로운 자회사를 꼼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팀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끌고 왔는데, 뭐 그때 그것도 중소기업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게 해 가지고 입찰은 결국은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얘가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로 이렇게 있다가, 요때쯤에 이제 이 회사를 좀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이 회사를 받아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모회사가 일룸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일룸이 모회사라서, 얘가 하여튼 일룸과 그 관련 회사들에서 나온 싹 다 의자 관련된 건 요쪽에 몰아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이렇게 떴고, 이때는 약간 무상증자 기대감 때문에 매출이 떴고, 요것도 뒤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판관비 때문에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싼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쪽에서의 매출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업계 1 위고 하니까. 그리고 뭐 수출 이슈도 있고 하니까. 요거 그래서 앞에 거 엮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룸이 얘네 제일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바로스나 퍼시스 보건재단, 이것도 다 같은 이제 위에 모회사들이고, 그 시디즈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일룸, 바로스, 자사주 이렇게 해서 실제 유통되는 주식 수가 23.2% 밖에 안 돼요. 이게 품절주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일룸의 주주 구성은 자사주랑 손태희 씨하고 손희령 씨, 이 아저씨가 회장이고, 이제 손희령 씨는 이 아저씨 첫째 딸.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손동창 씨
가 이제 회장님인데 원래 퍼시스 홀딩스하고 이제 바로스하고 시디즈하고 다 갖고 계시다가 그리고 손태희씨가 이제 아들인데 일룸을 갖고 있다가 요렇게 시디즈를 아들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껍데기만 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동창 명예회장님 나이가 지금 연세가 74 세셔 가지고 이제 이미 가지고 계신 아 뭐 퍼시스 홀딩스나 퍼시스도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지분이 넘어가겠죠? 좀 주가 눌림목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주식 거래소가 23.2% 밖에 안 된 이른바 품절주라서 요게 근데 약간 뭐 단점이라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겠지만 이게 또 마음먹고 올리자 치면은 또 순간 급등이 가능한 면이 쪼끔 또 매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유통 주식수가 적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무상증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무상증자가 된다고 하면 주가가 또 한번 뛰겠죠. 그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좀 드리면은 얘네는 수출이 되게 좀 적고 내수가 거의 이제 대부분인 회사예요. 그렇고 매출액 보시면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매출액이 이렇게 쭉 아이고 연도별로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고 2020 년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요 매출액이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때가 이제 영업이익이 꺾인 게 판관비가 올라가서 그래요. 물류비하고 원재료 상승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지가 쪼끔 고민이고 요거 기준하더라도 사실 퍼는 7 이니까 나쁘지 않다. 왜냐면 올해는 또 매출액 더 찍힐 예정이거든요. 보시면 매출액이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얘네가 그 2020 년도에 영업이익이 또 유독 좋았던 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되게 많이 늘어서 그래요. 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가 되게 판관비 이렇게 오피 마진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근데 약간 요 부분이 제일 사실 저는 시디즈에서 요 부분이 제일 애매한 게 시디즈를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얘기가 "시디즈는 가서 앉아 보고 사야 된다." 이게 앉아 보지 않고 사면은 꼭 사람들이 이제 맞는 사람들은 되게 좋다고 하는데 또 안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 의자가 어떤 신체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좀 앉아 보고 사야 된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서 사실 온라인에만 기대서 매출 발생을 하는 게 쪼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사실 뭐 아마존이나 베트남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꼭 오프라인이 좀 병행이 됐을 때 쪼끔 확 좀 시너지가 나는 고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주담분도 요 부분을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쪼끔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얘 CDG가 또 좋은 게 그 계열사양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캐시카우가 있다는 얘기겠죠. 왜냐면은 퍼시스나 일룸도 뭐 가구업계에서 꽤 잘 나가는 회사들이고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CDG 매출이 퍼시스나 일룸 같은 애들이 요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서 시디즈의 일룸으로 공급액 추이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사실은 내부 거래 비중 추이는 계속 줄어들어요. 시디즈가 그만큼 매출이 계속 증가가 된다는 얘기고 인제 뭐 관련사 외의 매출도 충분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일룸이랑 퍼시스가 성장을 하면 또 동방선자한다는 또 장점도 있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원재료랑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이렇게 보시면 보시다시피 원재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어 근데 거기에 또 맞춰서 사실 이렇게 또 가격 전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뭐 계속 요 맞춰서 중형용 의자나 계속 가격을 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뭐 계속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가격 전가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쪼끔 고가인데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서 사실 거기서 몇만 원 더 올라간다고 소비가 갑자기 뚝 끊기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보시면 시장 점유율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디즈는 61.0 퍼센트에서 또 2.8%로 점유율이 또 늘었네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 등이더라고요. 그 시디즈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요런 부분 부동산 시장이랑 또 상관이 없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뉴스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죽으니까 가구 업계가 얼어붙었다." 뭐 이런 뉴스였는데 사실 또 의자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거든요. 엄마들이 신학기 되면 사려고 하는 게 의자고 계속 필요해서 사는 게 의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 경쟁력 분석을 보여드리면 이제 서울대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네이버 트렌드 검색 결과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약간 쪼끔 늦게 알았더라고요. 저는 서울대 의자 이러고 난 처음 알았는데 이게 계속 요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CDG 같은 의자 같은 경우에는
요 학기가 시작할 때 수요가 확 많아지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요 사이클을 타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계속 이제 뭐 '검색 수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요거를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 알게 된 시디즈예요. 요렇게 보시면은 원래는 뭐 전자석 CD즈 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뭐 학원용도 뭐 CD즈 학원용 의자 대한민국 최저가 판매점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중고마켓 같은 데서도 학원 거래들 저는 학원을 했으니까 이제 학원 의자로 이제 선생님들이 거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것도 매출이 꽤 쏠쏠한 것 같고 좀 뭐 옛날에는 전자석 CD즈 의자 이게 옛날 건데 최근에 저희 엄마가 이제 뭐 인천에 한 신도시에 입주를 하셔 가지고 거기를 놀러를 갔더니 전자석 서울대 의자 이렇게 해서 공본 스터디 카페 요게 새로 생긴 스터디 카페예요. 생긴 지 한 달도 안 된. 요렇게 아예 서울대 의자가 약간 뭐 어떤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쓰이고 요런 식으로 쭉 깔아서 요것도 서울대 의자 종류가 쪼끔 몇 개 있긴 한데 어쨌든 인제 뭐 기본 소비자 말고도 이렇게 업체에서도 수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 평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4.9 점으로 되게 높은 편이고 되게 여기 호평이 되게 많았어요. 어 그리고 뭐 아파트 커뮤니티 같은 경우 종이님 아파트에도 그 시디즈 의자가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렇고 뭐 듀오백한테는 완전 이긴 것 같아요. 듀오백이 옛날엔 다 저런 식으로 다 납품을 했었거든요, 뭐 독서실 이런 데. 그렇고 이제 사무용 의자 T80, T50, T20을 검색을 해 봤는데 T50이 확실히 제일 인기가 있는 모델이고 되게 의외였던 거는 허먼 밀러가 여기서 완전 최근에 되게 핫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만 아는 게 아니라 되게 하여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허먼 밀러가 시디즈보다 훨씬 비싸고 고가의 모델이고 한데 이제 뭐 다들 비교 글들 제가 찾아보면은 "허먼 밀러한테는 뭐 말도 안 되지. 시디즈가 안 되지." 뭐 다 이런 글들이었어 가지고 이제 허먼 밀러를 타깃으로 또 뭔가를 내놓는다고 하니까 좀 의외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T50은 쪼끔 평이 갈렸어요. 이렇게 완전 평이 다른 아주 이렇게 안 좋게 쓰신 분들도 있고 뭐 좋다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인제 앉아보고 사세요. 이게 대부분 추천 글이라서 온라인으로 땡겨오긴 100% 온라인 땡겨오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존도 되게 비슷해요. 아마존도 제가 막 되게 후기를 다 읽어 봤는데 아마존도 되게 좋다는 사람 뭐 엄청 좋다고 하는데 허리가 안 아프다. 이 의자는 뭐 못생긴 거 다 떠나서 "허리 너무 안 아파. 너무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너무 불편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고 그리고 제가 뭐 찾아보다가 이제 알게 된 게 게임 이제 뭐 FPS 장비 카페 요게 총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뭐 5 카페 뭐 이런 롤 카페 이런 데를 보니까 생각보다 게이밍 의자 대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T80 같은 경우는 꽤 고가인데 게임하는 사람들은 다 투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요건 '요게 쪼끔 가능성이 또 있어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게이밍 의자 시장 점유율이 1 위가 제닉스라는 회사인데 요 제닉스 시디즈 요렇게 검색을 제가 해 봤더니 이거 뭐 압도적으로 시디즈가 좋다는 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게이밍 시장 점유율이 1 위에 비해서 시디가 이렇게 좋으면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물론 인제 가격을 생각하면 이제 제닉스가 훨씬 싸죠. 시디즈는 더 비싸고 한 2 배가량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체어 아까 말씀드린 뭐 스토케 트립트랩하고 시리즈 몰티 요거 비교하는 글들이 꽤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걸 더 선호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요게 안정성 면이나 아무래도 의자 만들던 회사니까 쪼끔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시는 엄마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경쟁력은 있어 보인다. 재무 분석을 드리면 뭐 앞에 다 말씀드린 거라서 중복되긴 하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진 게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요렇게 늘었다가 쪼끔 빠졌다. 이게 판관비 때문이다. 특이사항은 현금성 자산 는 거하고 부채 는 거는 제가 이건 주담이랑 통화를 했는데 부채가 이때 되게 작년에 비해서 확 는 게 아니고 이때 연말에 이제 결제했던 부채들을 요쪽으로 그냥 실어 온 거라서 갑자기 뭐 회사가 뭐 부담이 확 생겼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고게 이제 반영이 좀 늦게 돼서 그렇게 착시적으로 보이는 거다. 저는 요게 2월 달에 시디즈 차이나 인수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가 했는데 이제 그건 또 전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출액은 또 늘었어요. 작년 1 분기 비해서 지금 이번 1 분기에 또 늘었는데도 이제 매출원가 늘고 판매 관리비 늘고 이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확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고 요 부분이 제가 제 주담이랑 통화하면서도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종속회사 현황 보시면 시디즈 차이나
그리고 이번에 얘네가 인수를 했는데 저는 시티 차이나가 이제 공장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담분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그냥 이제 판매 대행을 원래 했었는데 이제 100% 자기네들 가져와서 이제 중국을 타깃으로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제 고런 개념이더라고요. 뭐 생산비를 낮추겠다 고런 개념은 아니고. 그리고 원재료 이렇게 올라가고 물류비 올라가고 관리비 올라가고 이제 요런 부분들이 계속 부담이 된다. 요 부분은 주담분이 해소되기가 어려울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쪼끔 걱정이 되는데 이제 향후에 유가가 안정되고 뭐 베트남 CDG에서 또 공급을 하면 그게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역별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음. 북미가 그래도 이 작년 1 분기에 비해서 한 2 배가량 는 거 보실 수 있고 내수는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유 아시아하고 유럽은 인제 얘는 중국 봉쇄 때문에 꺾였고 유럽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근데 아마존에서는 그리고 이게 납품을 쪼끔 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1 년쯤까지 반응이 없었는데 인제 체형에 불편하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체형을 즉각 반영을 해 가지고 개선을 했더니 반응이 좋아졌다.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어 와 있 이 계속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타겟을 한 게 이제 베트남의 첫 해외 생산 거점 확보하면서 이제 요렇게 힘을 실을 거다. 베트남 자체에도 공략을 하지만 얘네 지금 이거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베트남 공장을 시디즈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 모회사가 사실 갖고 있거든요. 얘네 모회사인 퍼시스가 베트남 공장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시디즈 입장에서는 증설에 대한 부담감은 하나도 느끼지 않고 그냥 거기서 생산의 이점만 사실 얻어올 수 있는 거라서 재무적으로나 회사 그냥 시디즈 자체만 놓고 봤을 땐 되게 이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계속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트남 시장 가구 규모가 해마다 요런 식으로 성장을 해서 앞으로는 요렇게까지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베트남 자체 시장 공략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면서 판관비를 많이 줄이겠다 요런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케아가 지금 베트남에 이번에 2019 년에 진출한 걸 보면은 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는 정리한 거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담 통화 내용은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거는 따로 읽지 않고 올려 놓을게요. 올려 놓으시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표를 해 이상으로 주셔도 될 것 마치겠습니다.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열심히 그래도 통화하셨는데 아 그래요? 빨리 할게요 그럼. 아니 뭐 아주 큰 뭐 대단한 내용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앞에 또 말씀드렸어요. "시디즈 차이나 100% 인수한 거가 이제 그래서 부채 많이 생겼냐."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채 생긴 거 아니다." 얘기하셨고 "판관비, 물류비는 증가하는 추세라서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고 "아마존의 반응은 어떻냐? 미국 내수 시장 겨냥해서 이제 따로 만드냐?" 그랬더니 따로 개발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계속 이 부분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개발비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디즈 차이나의 경우에 이제 중국 내수 시장 겨냥한 거냐?" 얘기했더니 이제 판매 법인은 원래는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 고거를 얘네가 받아와서 100% 이제 중국 쪽 좀 겨냥을 제대로 해 보겠다. 어머 꺼져 버렸네. 잠깐만요. 하여튼 뭐 그래서 게이밍 의자에 대한 것도 계획을 딱 게이밍 의자 출시를 해야지 이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게이밍 의자나 하이엔드 의자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이제 "공공기관 입찰 가능성이 혹시 있냐?" 했더니 그거는 뭐 여전히 가능성이 없고 그거는 이제 매출 얼마 이상 되면은 안 된다 이게 법이 바뀐 게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만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어 늦어졌네요. 잠깐만요. Q&A도 다 중간에 설명이 되신 거죠? 네 대부분 Q&A도 설명을 드렸고 네 거의 다 대부분 설명드렸어요. 거의 다 설명드렸고 혹시 뭐 이제 본인 질문에 설명이 안 됐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 답글 달아 놨으니까 고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네. 일단 발표 중지 누를게요. 네. 네네. 네 질문 주세요. 이게 저는 전혀 네. 인지하지 못하던 사이에 CDG가 음. 듀오백을 이렇게 크게 이기고 있는지 몰랐는데 어 음음. 이게 사실 의자가 무슨 뭐 다른 산업처럼 뭐 네트워크 효과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되게 트렌드가 음음.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혹시 장기 추세가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듀오백을 크게 따돌린 게 지금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아 저도 그거는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진짜 왜냐면은 순식간에 지금 사라진 이게 것 같아요. 서울대 의자라는 게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이슈화되면서 이 스터디 카페에 서울대 의자가 있다고 홍보를 해야 되고 뭐 요런 것 때문에도 많이 인제 좀 매출이 올랐을 것 같은데 이게 음음음. 어떻게 잘못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은 또 듀오백에서도 뭔가 그 킥을 음음. 딱 하나를 뭔가 그런 킥을 쓸 수 있는 뭔가 제품을 만들면은 이게 또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디즈가 이게 약간 장점이 그 일룸이랑 퍼시스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소비자들이 익숙하게 된 데에는 그만큼 이제 많이 뿌려져야지 이제 익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깔고 가는 게 아예 듀오백이 이 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디즈가 보니까 처음에 서울대 의자로 뜬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일룸하고 퍼시스의 의자를 얘네가 다 이제 전담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만들다가 이제 T 시리즈가 괜찮게 팔렸어. 그러면서 듀오백 점점 시장 점유율이 그때부터 이제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팀스에서 퍼 시리즈로 바뀌면서 이제 일룸하고 퍼시스 거 얘네가 다 받아오면서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인지도가 같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서울대 의자를 출시한 게 듀오백을 밀어낼 수 있었던 게 약간 브랜드 네임의 이제 인지도가 너무 듀오백이랑 이제 넘사로 커진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음. 그래서 저도 그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10년 전에 그 다 듀오백 썼었잖아요. 독서실 뭐 이런 데도. 저는 뭐 제 독서 기억에는 시디즈보다 어 전 듀오백이 '아 저도 그 의자는 세대예요. 듀오백이지.' 이런 그치, 생각을 갖고 그치.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다 그냥 그 서울대 의자를 엄청 하여튼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 듀오백이 또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네임 밸류는 시디즈가 그냥 넘사가 된 것 같아요. 음. 62% 대 9% 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제가 주변에 이렇게 쪼끔 나이 있으신 친한 분들한테 CDG 얘기했더니 "야 그냥 공부를 그냥 식탁 의자에서 하면 되지 누가 그 안 사 준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비싼 의자에." 그러던데. 종이 님도 안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 시리즈요? 아니면 다들 좀 의자 하여튼 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늦은 관계로 마무리를 해 볼까요 그럼? 네.